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족이 늘어서 정말 기뻤어요. 예쁘고 착한 며느리라 좋은 사람 내 식구 됐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했죠. 아들아, 밤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소리요, 어머니? 저는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소리들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녁 10시가 넘으면 부엌 쪽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됐어요. 손주들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잘 자던 아이들이 밤마다 울어댔죠. 할머니, 무서워요. 저기 누가 있어요. 막내 손자가 허공을 가리키며 말하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뭐가 무서우니 우리 막내야? 할머니 방 앞에 아줌마가 서 있어요. 아이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해진 것 같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눈빛에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처음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도 느꼈어요. 평소 건강했던 제가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별로예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아픈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밤에 잠들기가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잤는데도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확신했어요. 분명 집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건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뭐지? 이 시간에 누가 부엌에 있나?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무언가를 담고 종이 같은 걸 태우며 중얼중얼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새벽에 뭘 하는 거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정확히 들을 순 없었지만 분명 평상시와는 다른 어조였어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식 같은 걸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릇 주변으로 작은 촛불들을 놓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쪽을 봤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죠. 아이 깜짝이야. 어머니 깜짝 놀랬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잠 깨웠나 봐요. 그래. 그런데 너무하고 있니? 아, 제가 배가 고파서 뭐 좀 챙겨 먹고 있었어요. 다시 주무세요.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은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엔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달랐어요. 제가 아픈 날이 늘어날수록 며느리의 표정엔 뭔가 다른 기색이 스쳤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제 방 앞에서 서성이는 발소리도 들렸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며느리에게 내색할 수가 없었죠. 증거도 없었으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연이어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먼저 손주들이 동시에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 그래? 병원에 데려가야겠네. 병원에 데려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죠.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열이 계속 나네요. 좀 더 지켜보죠. 아이들은 계속 보채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무서운 아줌마가 와요. 그게 무슨 말이니? 모르는 아줌마가 밤에 와서 괴롭혀요. 더 충격적인 일은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심스럽던 아들이 직장에서 연달아 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또 다쳤어요. 처음엔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일주일 뒤엔 작업 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어요. 아들아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며느리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며느리는 더욱 우리에게 잘했죠.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친정에 간 사이 며느리 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죠. 어머니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간 후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붉은 실로 묶인 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 사진을 왜 이렇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뒤편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고 뭔가 검은 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이건 분명 저주야. 며느리가 나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새벽 의식들과 손주들의 이유 없는 고열. 아들의 사고들이 모두 연결돼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 착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며느리 몰래 동네 이웃들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저기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러다가 옆집 할머니가 귀띔해줬죠. 시장 뒷골목에 용한 무당이 있다던데 한번 가봐.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그런 걸 믿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무당이라니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계속 아팠고 아들의 사고도 이어졌죠.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길은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의구심도 들었죠. 무당의 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향 냄새와 함께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얼굴에 다 써 있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요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운이 많이 상해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고들, 그리고 발견한 저주 도구까지 말이죠. 무당은 조용히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가족들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이런 저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요. 빨리 굿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겪은 일들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았거든요. 무당과 군 날짜를 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이 방법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 한편으론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와 마주쳤을 때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얼른 쉬세요. 이제 며느리의 정체를 안다고 생각하니 평상시 대화도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구슬 위에 필요한 것들을 몰래 준비했어요. 가족들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했죠. 손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도 어려웠어요. 특히 며느리 이름을 적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며느리 방에서 찾은 저주 도구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구했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굿 당일이 되자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무당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날짜는 며느리가 약속 있는 날을 미리 알아두었죠. 며느리가 외출을 나가고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무당이 집에 도착했어요. 무당이 도착하자 집 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무당은 여러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북이랑 징 그리고 부적들. 보기만 해도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기 정말 나쁜 기운이 가득하네요. 특히 부엌 쪽이 심각해요. 무당이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주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게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느낀 게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죠. 굿이 시작되자 향 연기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무당의 북소리와 주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과연 이 저주가 풀릴 수 있을까? 제 몸도 덩달아 떨렸어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굿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버렸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집안에 가득한 향 냄새와 북소리를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무당을 보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집안을 괴롭히지 마세요. 무당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당당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며느리는 부엌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왜 이런 일을 했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나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어요.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너무 완벽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요.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나타나니까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한 거니? 어머니가 아프고 가족들이 사고 당하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서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그래도 이런 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무당의 굿은 더욱 강하게 이어졌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에요. 무당은 며느리가 사용했던 모든 저주 도구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했던 기운이 서서히 걷히는 것 같았죠. 무당의 주문 소리가 더욱 커지고 북소리도 격렬해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야 그만 울어라.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굿이 끝나갈 무렵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답답하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공기가 감돌았죠.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손주들도 신기하게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악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무당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며느리에게 엄중히 경고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야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동안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죠. 아들과 손주들의 상태도 빠르게 호전됐어요. 아들아, 너도 직장에서 조심해라. 네, 어머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무당이 떠나고 나서 집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워졌어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죠. 굿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요. 정말 신기해.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손주들도 평상시대로 밝고 건강해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섭지 않아요. 그래, 우리 막내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들도 직장에서 더 이상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에게 더 정성스럽게 대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하지만 저도 며느리도 서로 어색해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데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라.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족이 다시 평화롭게 지내려면 누군가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며느리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며느리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고 며느리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노력하며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